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시모디오 340iX의 새 버전이 출시라고 이건 해야 되나? 원래는 미국에는 있었어요. 미국은 오히려 이걸 중심으로 시모디오 340iX가 떴는데 우리나라는 이 인증제도 같은 게 있어서 뭐가 조금 바뀐, 하다못해 모듈이 하나 추가된 거, 그 다음에 뭐가 옵션이 하나 더 들어간 거, 이런 거를 다 처음에 수입할 수 없으니까 어느 게 팔릴지 모르는 이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입사에서는. 여하튼 근데 최고 옵션인 그 시모디오 340iX에 제가 늘 얘기해왔던 이 시모디오 340iX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D3PX 버전이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스테레오 파일에서 제가 본 것만 3년간 계속 저 A 클래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모디오 중에 다른 걸 다 지치고 가장 높았던 이제 700i V2로 이제 교체되고 뭐 이렇게 600i V2로 교체되고 이렇게 됐지만, 그보다 한참 아래 등급인 제일 가장 표준에 있는, 그러니까 하이엔드 쪽이 아닌 저 플래그십이 아닌 미들 클래스에서 스테레오 파일에서는 A 클래스를 선정했다는 것도 상당히 340iX에 주목해야 될 만한 내용입니다. D3PX 버전은 뭐 제가 전에도 열심히 설명을 드렸지만 그 소위 DAC 32 384kHz PCM, 그 다음에 DSDN 256 버전이 들어가 있는 고해상도 DAC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포노단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처음부터 이걸 안 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조금 뭐 많이는 안 올라가겠지만, 난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앰프만 있는 걸 그것만 발매를 해주세요, 출시를 해주세요. 이거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여하튼 저로서는 이 버전이 환영할 만한 제품이고, 당연히. 그리고 사실은 시모디오 정책이 이제 국내 이제 수입사에서의 정책이 최근에 추세를 맞춰서 가격을 대폭 내렸어요. 사실은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그 두 가지 같이 있습니다. 삼성 IX의 D3PX 버전, 그 다음에 가격이 한 단계 이상 내려갔다. 그래서 해외 현지가보다 가격이 더 싸졌어요. 자, 그 시점에서, 이 시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시점에서 340iX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스피커 두 가지로 오늘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뭐 대기하고 있지만 파인 오디오 빈티지 클래식 8 소리 보이죠? 저희 SM 많이 들어봤지만, 그 다음에 포컬의 소프라 넘버 1, 요 두 스피커 소리를 다 들어볼 거예요, 오늘은. 일단 시모디오는 340iX가 일단 오기까지 보면 90년대, 97년이었죠. 그때 한번 원래 있던 디자인이 확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사운드 디자인도 당연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오면 다시 한번 이볼루션 시리즈가 되면서 이 등급을 나눴다가, 이볼루션 시리즈는 저 위에 이제 600i, 700i 같은 제품들만 해당이 되는데, 야, 우리가 얘네들만 할 게 아니라 디자인 전체 다 바꾸자 해서 아래 제품들도 전부 디자인을 위에 이볼루션 상위 라인업의 디자인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시리즈의 사운드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좋아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V2 버전이 되면서 조금 더 매끄러운 소리로 변해가는 약 3구간 정도가 있는 게 바로 시모디오 앰프들의 히스토리였거든요. 시작은 80년에 시작을 했죠. 캐나다에서고. 시모디오는 뭐 아시지만 처음에는 드라이브로 굉장히 명성을 떨쳤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상당히 미국 시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공간이 넓고 큰 스피커들을 쓰는 그런 시장에 맞게 제품을 제조한 대표적인 꿈쩍 안 한 스피커들을 드라이브하기에 가장 좋은 앰프들이 시모디오의 명성에 이제 시작이 된 부분입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의 욕심이, 또 오디오 파일들의 그 습관이 쭉 한 몇 년을 듣다 보면, 얘는 힘이 좋은데 조금 거칠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2000년 초반 얘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거치고 뭐 이런 거를 따지질 않았어요. 와, 시모디오 스피커가 안 움직여? 그럼 시모디오 뭐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게 스타일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2000년, 201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매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뭐 앰프 제조사라는 회사들은 이제 또 고집이 있으니까 스피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고집이 이제 좀, 요걸 좀 바꾸면 돼, 옵션을 주고 버전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다른 버라이어티가 생기는데, 앰프 회사들은 그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메커니즘상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바뀌어갔던 게 이제 V2 버전까지 온 최근 2010년. 그래서 그 이전에 시모디오를 듣고 안 들으신 분들이 최근 시모디오 제품을 들어보면 굉장히 매끄러워졌네라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원래 컨셉 자체가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막 큰 뭐 이렇게 스피커 중앙에 이렇게 신주 모으듯이 한 그런 컨셉이 아니라 이런 그냥 중앙에서 약간 벗어난 선반 위에 두게 하는 그런 사이즈와 디자인, 그런 걸로 일단 그 스타일링을 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340iX는 그 중에서도 가장 표준이 되는 100W급 등급의 제품이죠. 원래 이 회사가 유명한 거는 트랜스와 출력석을 다 자사해서 직접 만듭니다. 트랜지스터를 자기가 직접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은 그 시모디오 전원 트랜스, 그 다음에 시모디오 무은, 이제 무은 버전이 되면서 이제 그것도 한 단계가 바뀌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무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무은 트랜지스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전원부 커패시터를, 그 전원이 이제 떠난 이후부터 신호가, 시그널이, 그 다음부터 이 증폭단까지 사이에는 아무 커패시터나 이런 걸 두지 않는, 사실은 고순도 재생을 하는 회사예요. 다만 이제 워낙에 드라이브가 좋다 보니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시모디의 원래 기조는 그런 아주 파워풀한, 아주 에너지가 출중한 드라이브와 그거의 한쪽 편에, 반대편에 아주 세세한 마이크로 다이나믹스를 순도 높게 재생하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대등하게 설정이 되는 앰프가 시모디오입니다. 그래서 오래 쓰신 분들은 잘 알고, 표준이 되는 스피커를 들어보신 분들은 시모디오의 앰프 사운드를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표준이 되는 시모디오의 인티 앰프가 340iX, X 버전은 이제 밸런스 단을 갖춘. 참고로 시모디오의 앰프 등급이 그 위에 이볼루션이라고 표현했던 이볼루션 시리즈인 600i V2와 지금 700i V2 버전이죠. 그 두 제품은 이제 최상위에 있는, 거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 있는 두 개 모델이고, 거기까지는 입력단부터 출력단이 전부 풀 밸런스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게 또 시모디오 하이엔드 등급의 플래그십들의 어떤 시그너처 같은 모습이고, 그러면 340iX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입력단까지는 밸런스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 출력단에서는 싱글 엔디드로 구성을 했어요. 거기까지 다 하면 상위 제품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출력만 다른 이볼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340iX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8오hm 등급, 8오hm 기준의 100W 출력을 내는데, 시모디오 앰프들의 또 가장 특징이 저임피던스 구동까지를 하는 아주 뛰어난, 그래서 이제 구경이 아주 크거나 유닛이 여러 개 달린 스피커들을 이렇게 작고 슬림한 앰프로도 아주 매끈하게, 아주 쉽게 들었다 놨다 한다는 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8옴에 100W 출력인데 4옴이 되면 정확히 2배가 되죠. 200W. 그 다음에 2옴 부하가 걸리는 신호에서는 800W까지 재생을 하는 그런 출력을 낸다는, 이 사이즈도 사실 이렇게 짐작이 안 되는 그런 대단한 그런 드라이브를 갖춘 앰프. 그러면서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섬세한 신호를 순도 높게 재생하는 그런 소리를 내주는 앰프입니다. 자, 소리를 들어보고, 또 이 제품은 전에 앞서도 많이 여러 가지 살펴봤으니까 소리를 들어보고 이제 각 소리가 어떻게, 이 앰프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인 오디오의 클래식 빈티지 8으로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포컬의 소프라 넘버 1. 같은 곡으로 비교하면, 이것도 좀 잠깐 설명드리자면, 같은 곡을 두 스피커를 비교하면 그땐 주인공이 스피커 비교하는 그런 컨셉인 거고, 지금은 340iX의 소리가 어떤지를 두 스피커로 들어보는, 비교가 아니라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곡을, 총 6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across the meadows of my heart. High up in the sky, those little stars climb, always reminding me that we're apart. You wander down the lane and far away, leaving me a song that will not die. Love is now the stardust of yesterday, the music of the years gone by. 네, 뭐 너무 당연하지만 두 스피커의 소리가 다르게 들리시죠? 일단 두 스피커는 워낙에 익숙한 제품들이고, 제가 항상 앰프를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스피커들, 그러니까 좀 세간에 이 오디오 파일들의 귀가 사실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스피커, 그 제품들에 잘 맞는 앰프가 좋은 앰프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사실 이 지금 두 스피커들은, 특히 파이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요 8하고 10 이 제품들이 이제 조금 대등한, 기존에 있는 브랜드하고 대등한 단계로 판매가 되고 집에서 발견이 되고 있죠. 오디오 파일 분들의. 그래서 이런 돌 보이지만 그 사실은 파인 오디오 전체 이 새로 나온 클래식 시리즈 위에 있는 빈티지 시리즈 클래식 시리즈 전체 중에 이제 막내에 해당하는데, 이보다 반만한 스탠드 거치형인 SM도 있지만 막내에 해당하는 구경을 가진 8인치 구경의 동축 구조로 되어 있는, 그래서 얘는 대역이 30Hz부터 시작하죠. 30에서 34kHz. 그 다음에 소프라 1은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 그런 투웨이 스탠드 거치형의 아주 베스트셀러죠. 쟤도 한 40Hz에서 시작하죠. 44Hz에서 높이는 이제 좀 더 올라갑니다. 베릴륨 트위터는 40kHz까지. 서로 완전히 성향이 다르고, 쟤는 W콘, 그 소위 컴포짓, 바이오 컴포짓으로 만든 샌드위치 구조고, 여기는 페이퍼콘에 레진을 주입한 그런 전통 방식으로 만든 그런 8인치 우퍼에 마그네슘 트위터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동축형이고요. 여러 가지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 두 스피커의 소리를 340iX는 어떻게 내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는 그런 음악들이었어요. 이 풀 바디를 채워줘야 되는, 뭐 이보다 더 큰 10인치, 12인치가 있지만 사실은 이 통의 용적이 꽤 크단 말이에요. 이거를 컨셉 있게 채워줘야 되는 그런 앰프의 어떤 성능도 성능이지만 미덕도 좀 필요해요. 이런 그 육면체 스피커들, 그리고 파인오디오 아시겠지만 아래쪽으로 전통의 방식이 아닌 다운 파이링을 해서 360도로 그렇게 저음 반사하게 돼 있는 이런 구조의 스피커에서 일단은 저음을 깔끔하게 뽑아내면서도 이 동축 특유의 아주 그 파인오디오 특유의 선명하고 매끄러운 소리를 내주는 이런 미덕이 좀 필요하고, 그런 드라이브가 필요하고, 소프라 넘버원은 베릴륨 같이 굉장히 정밀한 소리를 내면서도 얘를 아주 균일하게 못 들어주는, 사실 앰프에서 어느 정도 그 왜곡이나 이런 순도에 대한 문제, 그런 게 받쳐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이 베릴륨 트위터를 듣고 귀가 좀 피곤하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앰프를 제가 돌아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건 앰프 쪽에서 포커스 베릴륨을 충분히 드라이브할 만한 그 정도의 순도와 소위 위상 특성, 이런 것들이 안 맞았을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특성. 그 다음에 W콘, 샌드위치 콘이 플라스틱, 고분자 플라스틱으로 3중 구조를 만든 아주 가벼우면서도 단타, 이 다이나믹에 능한, 사실 이렇게 들어보면 이 북실풍, 스탠드 거치형이라고 좀 의식하기 어려울 정도의 뛰어난 다이나믹스와 이 양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IHL, 그 뒷면을 이렇게 개방해 놓은, 그 특이하죠. 트위터 뒤쪽을 개방한 혼 타입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구조. 이게 그래서
꽉 막혀서 아주 이렇게 밀도 있게 높게 나오는 고음하고 성향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파인 오디오의 고역하고 약간 좀 닮은 데도 있긴 한데 워낙에 베릴륨과 마그네슘 또 동축과 이 분리형의 어떤 차이만큼은 서로 좀 많이 좀 그렇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여하튼 이런 소리를 내주려고 보면 다시 한번 심오디오의 3대 기조, 조금 이제 우리 오디오파일적인 그 약간 리뷰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심오디오라는 앰프가 뭐냐, 정체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세 가지를 보통 말해요. 그 개인의 선형성, 개인이 어느 구간에서 갑자기 늘어나고 어느 구간에서 좀 서서히 늘어나고가 아니라 어느 구간에서 늘어날 때, 음량이 쭉 늘어날 때 똑같은 크기로 늘어난다는 거. 그건 트랜지스터 소자가 굉장히 잘 만들어야 돼요. 좌우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 소자 특성이 그 입력에 대한 아웃풋이 출력의 비율이 거의 똑같이 유지돼야 사실 그거는 뭐 물리적으로 어떻게 수치로 이렇게 측정하는 거지만 음악을 들었을 때도 표시가 납니다. 여하튼 그 개인의 선형성, 그 다음에 노이즈 레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신호에는 없는 그 소위 뭐 노이즈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뭐 핑크 노이즈, 쏴 하는 화이트 노이즈, 삐 하는 핑크 노이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음악 신호에는 없는 그런 노이즈가 들어오지 않는 그걸 최소화 시켜야 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대역이 굉장히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 스피커 자체도 대역이 넓어야 되지만 앰프 자체도 전 대역을 소화할 수 있는 디지털 그런 신호도 물론이고 아날로그 신호까지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의 그 전체 재생할 수 있는 충실도가 높은 구간이 넓어야 된다는 그런 세 가지 덕목을 잘 갖춘 게 바로 심오디오의 어떤 타사 앰프하고 좀 차별화되는 그런 점이라고 봤을 때 340iX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이 두 스피커로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파인 오디오 클래식 8에서 먼저 들었던 그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그 시리우스 같은 곡, 제 핸드폰 벨소리인데 늘 얘기하죠. 그게 굉장히 단순한 곡인 것 같지만 이 곡에 보면 아주 그 소위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사운드 엠벌럽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간을 펼치는 그 반경이 있단 말이에요. 음이 펼쳐지는 반경, 악기가 이렇게 나가는 반경. 요게 마감을 깔끔하게 외곽선을 이렇게 선명하게 그린 느낌이 나는 게 바로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음악들인데 이 시리우스 같은 곡이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깔끔한 여러 이 레이어들이 하나씩 등장해요. 이렇게 앞에서 또 하나, 옆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그게 살짝 펼쳐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사실 그걸 그 재미로 듣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곡이 바로 시리우스인데, 이 곡은 각 스피커마다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 파인 오디오, 심오디오가 드라이브하는 파인 오디오의 그 클래식 8을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아주 얇은 막들이 이렇게 겹쳐지는 느낌. 그리고 베이스가 쿵쿵쿵쿵쿵쿵 할 때 이런 느낌은 아주 또 선명하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깔리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위에 미세한 묘한 사람의 보컬음 같은 그런, 이게 사실 보컬으로 만든 음이 아닐까 싶은데 그 마이크에다 어떤 변형을 시켜서 만든 사람 목소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묘하게 나타나는 그 얇게 떨리는 음상들 있죠. 그런 그 하나하나를 레이어라고 저는 표현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뒤하고 앞이 이렇게 섞인다던가 외곽선이 이렇게 모호하게 펼쳐지는 그런, 모호하게 들려서 생기는 그런 부드러움이 아니라 깔끔하게 떨어지면서도 느껴지는 매끄러움. 이게 파인 오디오 사운드의 어떤 8에서 들려주는, 그리고 위상이 똑같이 일치한 그 베이스 8인치 베이스 안쪽에 이제 이 마그네슘 트위터가 있는 이런 구조에 떨어지는 한 덩어리로 나오는 소리, 이런 것들을 아주, 사실은 340iX는 제가 들어본 바로는 위에 10인치 우퍼를 가진 클래식 10도 드라이브에 아주 훌륭했던 소리를 지난번에 한번 들려드렸을 거예요. 그랬던 거라서 이런 곡들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펼쳐지는 그런 시리우스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들어본 척 맨지온의 Give It All You Got 같은, 여기 다 7, 80년대 녹음들이지만 지금 들어도 거의 어색하지 않은, 하지만 요새 들어볼 수 없는 어떤 장르적 특성,
테스트할 때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곡들인데 그 기브의 논류가 같은 거에서 이 곡은 다이나믹이 빰빠람 빰빰 빰빠람 빰빰 아주 단정한 다이나믹이 호쾌하게 사람한테 이렇게 펼쳐지는 그러면서 뒤에 이제 프루겔혼이 저크맨존의 프루겔혼이 빠바빠빠라빠빠빠빠 이렇게 공간을 아주 정적을 깨면서 선명하게 마치 이제 그럴 때 쓰는 말이 이제 그 소위 혼의 그 뭐라 그러죠? 그 혼의 나팔이라 이제 하여튼 그냥 혼이라고 통칭하면 그 혼의 그 녹슨 부분이 보일 듯하다 막 이런 그게 그냥 누구의 환상이나 그 종종 이제 그걸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할 때 소설을 쓰시네 하는 그게 아니라 그 곡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런 장면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제대로 재생을 했을 때 들어보면 이야 뭔가 이게 그 약간 그 브라스가 떨리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그 금관이 뭐 녹이 슬었네 반짝거리네 이런 느낌이 충분히 들릴 수 있단 말이죠. 여하튼 그런 두 개 대역을 갖춘 그런 특성을 갖춘 곡인데 확실히 시모디오 340iX는 이런 다이나믹스를 치는 느낌이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딴 거 다 빼고 그거 하나만 놔도 시모디오를 듣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빰빠람 빰빰 빰빠람 빰빰이 빠라빠빠라빠빠빠라빠 뻗쳐갈 때 아래쪽에서는 계속 베이스와 이 퍼커션이 쿵쿠릉 쿵쿵쿵쿵 그런 거를 이런 돌보이 스피커인데 굉장히 작은 요런 딱 요 구간에서 들을 수 있는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커지면 좀 더 호쾌하고 스케일이 큰 저음을 들을 수 있지만 밀도감은 보장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8인치 우퍼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단정하고 단단한 저음 그게 굉장히 그걸 듣는 쾌감이 크단 말이죠. 그 다음에 호은 스피커 특유의 쫙 번져나가는 그런 호은의 느낌 아주 밝고 쨍한 느낌이 나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마그네슘 트위터가 이렇게 쭉 던져주는 뿌려주는 그런 관악기 소리 이런 게 이 혼을 타고 이렇게 그 혼의 구조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스피커가 그런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깔끔한 곡을 듣는 재미가 사실은 그 드라이브를 얼마나 잘해주느냐 앰프의 드라이브 성능 그 다음에 앰프가 드라이브를 잘하고도 순도가 높아야 되는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이런 척크맨 엔지니어의 곡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를 잘 들려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소프라 넘버1은 드라이브만 놓고 따졌을 때 덩치는 작지만 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스피커예요. 근데 상당히 사용자가 많은 이유는 뭐 포컬 스피커를 쓰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유일 거예요. 굉장히 선명한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 그 다음에 저음이 이렇게 펑퍼짐하지 않고 단정하게 아주 호쾌하면서도 해상력이 있는 베이스에도 해상력이 있다는 얘기를 저 종종 하죠. 저음이 모호하지 않고 원래 음원에 있는 만큼을 딱 들려주는 그래서 앰프가 상당히 중요한 스피커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북쉘프보다 이 톨보이보다 스탠드 거청인 작은 스피커 그것도 대역이 넓은 작은 스피커가 드라이브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여하튼 이 스피커의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IHL 뒷면을 개방한 베릴륨 트위터 그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떨렸을 때 더 뛰어난 일반 재질의 트위터보다 더 뛰어난 더 많은 정보량과 그런 음원에 있는 그 모든 정보 이런 거를 다 들려주는 그런 베릴륨의 특성 그 다음에 베이스가 아주 3중 구조로 되어 있는 그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아주 6.5인치 반경의 아주 단단한 그리고 굉장히 이 동작이 빠른 그래서 해상도에 많은 중점을 둔 이런 베이스를 어떻게 들려주느냐가 소프라 1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의 포인트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프라 1을 뭐 이렇게 조금의 모호함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소프라 1에서 이건 좀 부족하다 하는 게 거의 없이 그냥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이 스피커도 잘 들려줬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었던 토토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게 토토 데뷔 앨범에 있는 홀더 라인이죠. 이 곡은 늘 얘기하지만 스티브 루카스의 그 기타가 이제 포인트긴 한데 그 무엇보다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토토의 이제 우리가 아는 4집이 나오기 전에 토토가 처음에
이 70년대에 어떤 음악을 했는지, 그리고 녹음이 어느 정도 품질인지를 굉장히 77년이면 아직 이글스가 막 해산을 하기 한 그 직전이었던 그 무렵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런 음악을 한 밴드가 있었다는 것도 지금 이 곡을 지금 이렇게 아주 고해상도로 하이파이로 들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시 토토는 깔끔하면서도 아주 그렇게 거친 음을 쭉 이렇게 거친 악기의 소리를 하이파이로 재생을 했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밴드이자 연주 음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쾌하죠. 기본적으로 그 킥드럼 같은 소리 들어보면 아주 이게 벌써 이게 50년, 45년이 된, 46년이 된 곡이라고 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그 타이트한 베이스 그리고 호쾌한 느낌 이런 것들을 잘 전해주죠. 그래서 이 건반 악기가 그 타악기가 나오고 베이스가 나와도 아주 또렷하게 들리고 거기에 이제 보컬이 좀 깔린다는 거, 보컬이 아주 선명하게 쫙 뻗쳐온다는 거. 그리고 이 곡의 절정은 역시 그 스티브 루카스의 기타가 쫙 이렇게 연주가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장렬하는 전체 악기가 이제 총주가 나오는 그런 순간인데 아주 열기로 가득한 그러면서도 또렷한 고음 이런 거를 아주 재생을 잘해줘서 이 곡을 듣기에 아주 굉장히 이상적인 소리를 들려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베릴륨 트위터만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전체 이제 W콘 같은 이 전체 투웨이 구성의 그런 일체감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베릴륨 트위터의 장점이 좀 더 또렷하게 나오는 건 피아노 같은 악기예요. 그래서 엘렌 그리모가 연주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2악장 이 곡을 들어보면 굉장히 또렷하면서도 밝게 빛나죠. 엘렌 그리모는 굉장히 이 타건의 힘이 있으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그 음의 색채감을 중시하는 피아니스트라고 종종 얘기하지만 깔끔한 하모닉스를 오래 끌지 않아요. 그리고 음도 굉장히 빠르게 스피디하게 몰아가는 연주를 하는데 그런 연주자가 연주한 라르고 아다지오 그 2악장도 아주 선명하면서도 종종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바로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걸 보는 듯한 느낌 그런 피아노 연주를 이렇게 해상도 높게 재생을 했을 때 자칫하면 이제 엘렌 그리모 연주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귀를 살짝 피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주인데도 지금은 해상도만 남고 뭐 이렇게 귀가 피곤하다거나 이런 거하고는 뭐 거리가 좀 멀고요. 굉장히 사실적인 재생을 잘 들려줬습니다. 이런 재생을 하려면 일단 베릴륨 트위터가 그 앰프에 의해서 정동작을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앰프 자체 순도가 되게 높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엘렌 그리모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에서는 잘 나타나는데 이 오케스트레이션이 쭉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피아노 소리 굉장히 녹음을 잘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밝게 빛나면서도 그 피아노 자체의 어떤 핵심 아주 가운데 있는 코어한 그 피아노 음이 또각또각 잘 들려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말쑥하고 깔끔한 연주 아마 이 연주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앰프와 스피커 시스템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악장은 좀 더 대역이 넓은 스피커로 들어도 지금 같은 깔끔함을 유지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역시 거기는 뭐 드라이브도 잘해야 되지만 스피커 자체의 순도도 높아야 되고 지금 요 정도가 지금의 모차르트 듣기에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 섬세함을 조금 더 아주 정적감 아까 제가 이 시모디오 소리의 또 그 낮은 노이즈 레벨 아주 선형 개인 증폭을 선형성 개인이 선형적으로 증폭하는 그렇게 증가하는 특성과 함께 노이즈 레벨이 낮다는 것도 340IX의 시모디오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런 곡이 그래요. 사마라 조이 저희 뭐 종종 들어보지만 기타 하나의 보컬만 있는 그래서 배경의 정숙이 얼마나 조용한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야만 앞에 음상이 아주 작게 아주 컴팩트하게 떠오르는 이 사마라 조이의 그 얼굴 이런 거 그다음에 이 노래가 시작이 되면 나오는 그 아주 또렷하게 움직이는 그런 노래의 그 음색 이런 것들이 잘 들리거든요. 기타가 이게 소위 울림이 있게 일부러 그렇게 들리잖아요. 소리가 남게.
그게 묘한 매력의 그 빈티지 느낌을 주는, 그러면서 그게 싹 가라앉으면 완전 정적이 되는 순간이 오는 그런 소리를 아주, 사실 이게 베릴륨 트위터에서 들을 수 있는 어떤 아주 정밀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울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사실 IHL도 그래서 뒤쪽을 개방해 놓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릴륨 트위터의 어떤 특성이 살아서 아주 정밀하게 그냥 아주 그 세부 묘사로 한 그런 그림처럼 들려주는 그런 사마라 조이의 스타더스트였죠. 이렇게 들어보면 이 아티스트가 마치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재생하는 스타일을 앞에 아티스트가 보일 듯한 연주, 그런 장면, 포커싱은 포커싱대로, 그 다음에 이 무대는 무대대로 빈 공간까지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좀 음악이 흘러나오는 순간 공간의 크기가 느껴지고 입체적인 어떤 구간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의 얼굴 모습, 이런 게 아주 듣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 서머라 조이의 목소리 자체가 아주 선명하게 쭉 섬세하게 타고 흐르면서 이분이라고 하기 어릴 정도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 이제 20대인데 그 아주 섬세한 보컬, 그런 걸 듣는, 노래가 여기서 틀리면 어떡하나라고 조바심이 들 정도로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들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서머라 조이의 스타더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뭐 얘기하다가 저기서 언급은 안 했지만 이 클래식 같은 알리슨 바알솜이 부른 이런 쭉 트럼펫 같은 이런 곡들의 어떤 포근한, 풍만한, 포만감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런 그 트레버 피녹이 잉글리시 콘서트를 지휘한 이런 고악기를 연주했지만 핸델의 곡을 이렇게 포만감 있게 들려주는, 하지만 해상도를 딱 지켜가면서 녹음이 되어 있는, 그런 데서 이렇게 관악기가 쭉 그 사이를 뚫고 뻗쳐오는 느낌, 그런 스테이징 속에서의 어떤 또렷함, 이런 거를 재생할 때 이 두 스피커가 공통적으로 시모디오가 그런 전체적인 오케스트라, 악기가 많은 그런 여러 정보들을 딱 단정하게 음원에 있는 만큼을 들려주고, 거기서 가운데서 쫙 반짝 빛나는, 그리고 선명하게 이렇게 묘사해주는, 사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쓰는 앰프가 시모디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700i나 600i를 들이대면 여기서 좀 더 무대가 더 커지고 출력이 늘어나면 무대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스케일이 생기고 좀 더 스피커의 진폭이 커지면서 다이나믹한 소리를 내는데 좀 더 좋게 들리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제 원래 구간, 그거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이게 이제 앰프의 하이파이 성능인데, 지금 딱 이 공간, 지금 저 와인 오디오에서 이걸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와인 오디오 이 방이 딱 제 계산으로는 5평에서 6평. 여기 굉장히 그 차음이 잘 돼 있어서 딱 공간 사이즈 자체가 우리가 사는 30평대 아파트, 40평 초반, 30평대 후반의 아파트 그 거실 사이즈의 면적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거실은 사방이 개방이 돼 있어서 이런 정적을 이렇게 느끼기는 좀 어려운데, 사실 이 정도 방을 갖출 수 있으면 사실은 오디오를 듣기 굉장히 이상적인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 대여섯 평, 6평 정도의 공간에 들을 수 있는 딱 적정한 사이즈의 스피커 2개를, 하나는 톨보이, 하나는 스탠드 거치형, 이렇게 340iX의 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시청해 봤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시모디오 340iX D3PX 32비트, 384kHz, 그 다음에 DSD는 256까지 재생을 하는 그런 DAC와 포노단까지 갖춘 그런 표준 시모디오의 인티 앰프. 아주 슬림하고 배치하기 쉬운, 하지만 스피커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이 앰프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오늘 이 와인 오디오 이 방에서 두 스피커로 들어봤습니다. 제가 D3PX를 상당히 들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340iX는 뭐 저희 샘튜브 시청실에도 있고 뭐 여러 굉장히 빈번하게 들어봐서 굉장히 익숙합니다만, 어쩌면 시모디오의 문제는 앰프를 여기서 멈춰야 될 수도 있는, 나는 600i까지 안 가도 돼 하는 분들이 심지어 있을 정도로 이 정도 스펙이면 아주 훌륭한 그런 340iX의 문제라면 그게 또 문제일 수도 있는, 시모디오 자체에서 보면 그런 340iX를 오늘 다시 한번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 제품 와서 한번 들어보시고 할 수 있으면 제가 오늘 못 해본 포노 앰프로도 한번 그 소위 턴테이블 LP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면 좀 더 많은 점들이 발견이 될 거예요. 오늘 저희는 실청은 저 오랜더의 N150 신형이죠. N150으로 스트리밍으로 해서 타이달로만 시청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